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3,100을 종가랑 고가로 만들었었던 때가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좀 반 지났죠. 8월 1일에 위기가 있었는데 3,100 위에서 그래도 멈췄거든요. 그 이후에 좀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이벤트 대기 상황이에요. 잭슨홀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AI 버블론에 있어서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답을 내줄 수 있을까 기다리는 구간 하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흔들립니다. 오늘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맞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고요.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정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빨간 의상이 오늘 참 절실한데 해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좀 논쟁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반도체, 원전 대표적일 것 같고요. 전력도 마찬가지죠. 자, K컬처는 오늘 장에서 사실상 대피처이기도 합니다. 뭐 재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흐름이 좋습니다. 의견이 좀 갈리는 쪽, 게임, 자동차, 재건 등등 보이는데요. 저희는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원정 부장님, 일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중립 스탠스는 어떤 의미인지 시장의 뷰를 좀 녹여서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뉴스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삼성전자 지분 확보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로 통해 나온 건데요.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경영권 논쟁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금 주는 것을 넘어서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확보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통화 주권 좀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제조업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권 위협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이 또 위협받게 되고 지금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다시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의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뉴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사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덜 빠지는 선방하죠. 그래서 선방하고 있는 점은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분 인수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이제 사실 트럼프 쪽도 얘기 나왔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지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임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제가 중립을 했던 거는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은 매수해볼 만한 자리라고 제가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금 기다렸던 이 시간적 갔었을 때 기회비용을 따졌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빠져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측면에서 중립 의견을 냈고 개별 종목 단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소형 쪽, 이 소부장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중립을 했던 의견 중에 가장 큰 게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중립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8월 말에 또 반도체 관세 뭐 이미 예고한 대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 일단은 중립. 그렇다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슈가 확실한 쪽으로 오히려 보는 것이 낫겠다. 오늘의 탑픽은 어디일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이어서 곽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이다 의견 주셨어요. 트럼프가 지분 확보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그거죠. 투자를 해준 곳에서 지분 확보를 한다라는 의미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의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반도체를 업황을 바라보는 것 자체에 있어서 긍정은 변함없다. 이 스트레이트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현재 구간은? 저는 일단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하반기에서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AI를 두고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에 나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뭐 반도체 관세를 뭐 200~30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미국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공장을 지금 증축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파생되는 전자기기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 관세라든지 또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 매기는 그런 관세에 있어서 애플 쪽에 있어서는 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견제를 하고자 했었던 이제 미국의 그런 스탠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애플 쪽에서는 대규모 투자로 이제 단행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으로 또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들이 시장에 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시장 증시가 이제 하락했었던 것은 전거래일 나스닥 지수 하락 여파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거래 같은 경우 샘 울트먼이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거품론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지금 흐름이 다 우상향 기조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세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불거지면서 한번 그 주가가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고 그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도체 업종 소부장 관련 섹터가 지금 조정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 때문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도 자국의 이제 리쇼어링하고 또 굵직굵직한 미국과 지금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수중 안에 이게 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HBM3 그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 통과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HBM4 관련해서 지금 사활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HBM3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70%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H4로 가게 되면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를 위협할 만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이 승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 이제 샘플 그 이전에 대한 그런 이슈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거시 쪽 가격 반등도 여전히 지금 우호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 한 10월 달 기점부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서 강력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력 매수의 우선순위를 나눈다면 그렇다면 소부장 라인이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뭐 굵직한 네. 기업 투자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예.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낙수 효과를 받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지분 가지고 있는 원익 IPS 그죠.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형 종목은 좀 목돈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ETF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는 이런 낙수 효과를 누리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우리 삼성전자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뉴스 나오고 테슬라랑 애플과 쿵짝쿵짝 이런 뉴스 나오고 한번 튀었던 소부장 라인들 그래도 추세 지키는 쪽이 꽤 있네요. SN, STEC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 궤도 잘 가고 있고 뭐 원익 IPS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계속 보시고요. 3분기에는 그래도 자리를 더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챙겨봤고요. 자, 이어서 원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쟁점인데 두 분 모두 좀 부정의 의견을 주고 계셔서요. 일단은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구간 외국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도 오늘 들어옵니다. 기관계 전체적으로는 빠지지만 그리고 외국계, 외국 합으로 보겠습니다. 외국 합과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는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낙폭을 좀 많이 급하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독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K원전이 미국에 진출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뉴스가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낙폭 축소,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정원정 부장님, 사실 6을 잘 지키던 두산에너빌리티가 6이 깨지니까 심리가 무너졌고 그럼 어디에서 하방을 지지할 것인가가 오늘 관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아래 꼬리를 답니다. 물론 종가까지는 봐야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관망의 모드가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여러 가지 나왔던 뉴스들 네. 보면 물론 이제 예전에 나왔던 뉴스를 재탕한다라는 예. 그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었을 때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거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많고 뭐 특정 지역에는 뭐 진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 기간도 뭐 50년이 있고 로열티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원전 수주를 하면서 외형적인 그거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 실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수주가 됐었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쨌든 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7% 빠지지만 양봉이 예.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제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하루 이틀에 그치진 않을 걸 수도 있다라고 이 세부 내역들을 보면 볼수록 기업들은 사실 좋지 못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전 관련된 산업에서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좀 큰 의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도 6% 가깝게 좀 빠지고 있고 BH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버텨주긴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오늘은 안 좋고 이런 흐름이 며칠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바닥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좀 되고 특별한 뉴스가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자리도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원전 같은 경우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은 뉴스가 당장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피해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그 미국과의 합의 쪽에서 새로운 계약이나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계약이 나온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수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익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이 계속해서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조금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량을 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계속 달릴 꼬리표를 맞서 싸워야 하는 현재 구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카드가 과연 이것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곽 대표님 혹시 의견 있으신지 짧게 들어볼게요. 나중에 잡는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갖고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나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어서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는 밀렸을 때 그때 평단 조절이나 비중 확대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관련 이슈가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연초 네. 불거졌었던 이슈였고 근데 그 합의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좀 분위기가 좋을 때 체코 원전도 지금 이제 우리가 수주를 따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호전되고 좋을 때 이걸 탁 지금 터트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2달 정도 랠리 장세가 나왔고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좀 차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좀 조정의 명분을 좀 강하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또 공략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지금 프로젝트에 베트남 원전 프로젝트에 또 뛰어들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가오는 이런 동남아시아 쪽 관련 수주라든지 중동 쪽 관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떨어지는 칼날 당장 잡지는 마시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소강 상태로 가게 됐을 때 그때 한번 기회로 한번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대금을 동반한 움직임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꽂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가 좀 쏟아집니다. 뭐 미국의 K 원전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등. 근데 지금 낙폭을 좀 어느 정도 줄여내고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여러분 흐름은 잘 지켜보시고 저희 다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뭐 완전히 이쪽은 어제 보여줬었던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 연속이 확인이 됩니다. K컬처 보겠습니다. 빌드업 잘 되어 있죠. 왜냐하면 중국 한알령 해제 이야기가 잘 깔려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캐대언 얘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K-팝 미래를 논의하고자 지금 뭐 만난다. 그 캐대언 관련자였죠. 그리고 뭐 누구였죠? 가수? 네, 트와이스. 팬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정원정 부장님, 긍정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싶은 게 이런 장에서 수급 요인이 모이기 때문일지 곽 대표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이런 장에서 수급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좋다인 건지 아니면 재료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좋다인 것인지 나중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까지 지나고 나서도 연속을 바라본다? 뭐 이런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 오늘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아니 수급 로테이션 관점에서도 좀 저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네. 종목이 콘텐츠 미디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관련 그 중국 드라마 완화 조치 이런 이제 이슈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캐대헌 관련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제가 캐대헌에 좀 늦게 빠졌어요. 그래서 늦게 입덕을 하는 바람에 요즘에 계속 이제 그 유튜브 통해서 골든 네. 소다팝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이제서. 네, 예. 근데 조회수 보고서 진짜 깜짝 그쵸.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보드에도 차트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K-팝 위상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글로벌로 지금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콘텐츠 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전거래일 나온 이런 드라마 규제 완화 조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이제 4분기 이후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쪽에 수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실적 향방이 좀 갈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증권가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중국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서 보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CJ E&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컨센서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까지 적자였다가 올해는 흑자로 돌아서는 또 원년이기도 하고요. 또 자회사로도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쪽에 그 드라마 이런 작품들을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또 일본에서 굉장히 또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드라마 하면 좀 막장 이런 드라마들 굉장히 또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서구권이나 또 이런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또 드라마들을 굉장히 또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또 리메이크까지 하게 됐을 때 그런 판권에 대한 로열티 수익까지 기대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단발적인 이슈가 들어왔고 수급 빈지 찾기 측면에서 지금 수급이 좀 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흔들림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자면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좀 모아가는 세력들과 같이 함께 매집해 나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호흡이냐 멀리 볼 수 있냐가 질문 핵심이었는데 답을 주셨습니다. 긴 호흡도 괜찮겠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K 컨텐츠의 힘, 한알령 모멘텀까지 질비하기 때문에 저희 잘 기다려 볼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정원정 부장님께서 트와이스의 팬이시라고 이번에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와이스 팬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도 좀 많이 약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터 종목 같은 경우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다음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 갖고 계속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 전략인 것 같습니다. 팬은 팬이고 자리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 자리가 또 예쁘다 언급 주셨습니다. 챙겨보시죠. 엔터주 긍정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입니다. 역시나 말랑말랑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게임인데요. 두 분의 의견이
잠시 갈리죠. 긍정과 중립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게임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 게임 출시 미뤄졌다 이 얘기하면서 얘기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크래프톤도 뭐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게임스컴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제 좀 되돌림을 보이나 싶었는데 크래프톤 그리고 뭐 펄어비스 등등 사실 그렇잖아요. 내렸다가 올라갈 때 확실하게 돌려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런 흐름이라면 다시 고민하게 하거든요. 여기서의 긍정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큰 부담은 없고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주가가 예. 좀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 예.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펄어비스는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주가가 조금 많이 아래쪽에서 반등하려는 모습이 네네.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조금 아직 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게임 출시나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도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펄어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뭐 오늘 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뭐 크래프톤을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은 뭐 지난해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3분기부터 다시 정상화되고 4분기에도 전년 대비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이렇게 툭 누적해서 보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실적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1조 1,800억 정도, 올해는 1조 3,500억, 내년에는 1조 5천억. 그 내후년에는 1조 7천억, 8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예.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넷마블, 뭐 컴퓨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정상화되고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게임 종목들 이런 실적은 성장하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매수해서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셔도 충분히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긍정 의견을 내드렸습니다. 엔터 괜찮고 게임 괜찮고 이쪽 콘텐츠 쪽 같이 한번 흐름 보셔도 좋겠네요. 일정 부분 차트가 살아있고 기대감 다음 분기에서 기대감을 증명할 수 있는 쪽으로 압축해서 보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쟁점 도와드릴게요. 부릉부릉 쪽으로 갑니다. 자동차 두 분 모두 긍정인데요. 사실 어제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을 때 현대기아가 버텨주면서 이쪽 어떤 의미이지 싶었습니다. 근데 JP모건 쪽에서 너무 관세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비중 확대 유지 의견 냈던 것도 확인이 되는데 오늘 장에 있어서는 희비교차 근데 사실상 보합권 움직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더 레벨업을 한다면 진짜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프레셔가 강하게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요. 곽 대표님 지금 긍정의 의미는 충분히 JP모건 쪽 의견과 함께하는 궤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세 쪽에 있어서도 FTA 수혜를 좀 많이 누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관세를 항상 부과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관세보다는 15% 정도 이제 증가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 0% 적용을 받다가 15% 이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일본과 이제 비등비등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 최근에 좀 매출이 나고 있는데 일본과 지금 경쟁해야 되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부담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관세율이 만약에 25%였다 했을 때는 현대차 쪽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도 그 자동차 가격 인상률을 17% 정도 가져가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영업이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다행히 15% 이제 관세율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격을 한 10% 정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기존과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들의 그런 전망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리스크는 좀 많이 잠잠해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관세 인하 시기를 언제부터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 영국 쪽에 그 자동차 관세 인하 그거 얘기했을 때 50일인가 6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이제 있을 예정이라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관세율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쪽에서 계속 수출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짧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금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주주 재고 가치도 계속 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PBR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탑픽으로 바로 넘어가서 저희 듣겠습니다. 와, 곽 대표님 현대 모비스군요. 네, 현대모비스 일단은 실적이요 올해 그 상반기 사재기 수요 때문이었을까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북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서 만든 고부가 가치 전장용 부품들이 계속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리쇼어링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현대 그룹이 미국 쪽에 생산 기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세 타격에 있어서도 부품단에 있어서는 좀 덜 타격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현대 모비스 저는 매력도가 충분하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저 PBR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같이 함께 잠깐만 얼마나 지금 PBR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요. 현재 지금 PBR 수준이 1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밸류에이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중간 배당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시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는 33만 원 이전 정고점 구간 돌파하는지 보고요. 손절가는 짧게 28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탑픽으로 저희 기억해 보고요. 이어서 정원정 부장님의 탑픽인데요. 제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네요. 네, 이스페타시스 안 그래도 6월 달에 한번 탑픽을 갖고 왔던 종목인데 이후 차근차근 조금 주가 상승하면서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8월 초 68,000원 이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금 20% 가량 좀 떨어진 5만 원대 중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 6% 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여서 오늘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계속. 그렇다고 보면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도 어느 정도 시장 따라서 조정받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 다행스럽게도 60일선에서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급에서도 프로그램 매수, 그다음에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반등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실적도 보면 사실은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는 지난해와 좀 다른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 2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서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됐고 하반기에도 이런 호실적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보면 주가는 좀 레벨업할 수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간 실적으로 봤었을 때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지난해 대비해서 8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 목표가 주셨고 딱 적중이 됐죠. 이번에는 65,000원 라인대까지 이스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근거 그리고 수급에 대한 근거 챙겨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로 전환이 되는 코스피 구간 그리고 코스닥 구간 확인이 됩니다. 오늘 장 후 여러분 꼭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